포르쉐 2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한 AS 토크쇼. 여러분들의 포르쉐를 더욱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량 관리법부터 2008년부터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분당 서비스센터에게 가능한 재미난 에피소드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윤순의 평범한 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크리에이터 윤순이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테크니션 분들 소개와 함께 토크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비스센터 일반 수리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은석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비스센터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바로 분당 서비스센터가 알려준 차량 관리 팁에 관한 내용인데요. 근무하시면서 특별한 혹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입고된 차량의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전자적으로 센싱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서 고객님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시각적으로 계기판이 여기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모를 수 있는 거는 그냥 외관적인 손상?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서 편마모가 있을 경우에는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뭐 안쪽이 많이 닳아서 안쪽은 이미 한계점까지 도달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하네? 하고 주행하다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게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센터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 그런 기본적인 거 다 보니까요. 저희가 미리 발견을 해서 고지해드리고 예방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럼 사실 계절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겨울철 특히 많이 들어오는 문이라든가 이제 입고 케이스가 좀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낮아지다 보면은 없던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배터리 관련돼서도 많이 들어오고 타이어 관련돼서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름철 타이어를 계속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철 타이어가 여름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접지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타이어가 튕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퉁퉁퉁 튕기는 느낌으로 인해서 그냥 주행 중인데도? 아니, 보통 조향시. 예, 그래서 고객님들은 하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머 타이어가 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특화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맞는 그 접지력과 그런 탄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잡아주지 못하는 거를 더 잘 잡아줘서 그런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죠. 확실히 이 윈터 타이어, 서머 타이어 이름이 붙어있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또 겨울에 좋다고 그냥 여름까지 계속 타시게 되면은 여름엔 또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윈터 타이어가 겨울에도 말랑한데 여름 되면 더 말랑말랑해지면서 마모가 더 빨리 닳아요.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만 끼시고 여름에는 서머 타이어로 다시 바꿔 끼시고 주행하시는 게 타이어 수명에도 도움되고 주행 성능에도 도움되고 주행의 즐거움을 더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모든 전장 시스템의 이제 원천이 배터리니까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방전이 돼서 들어오는 고객님들도 많으시는데, 처음에 이제 아침에 냉간 시동을 하실 때 조금 시동이 힘차지가 않다, 좀 뭔가 예전과 다르게 우렁차지 않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센터에 오셔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계속 타실 수 있는지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좀 힘없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 차를 배터리를 교환을 했거든요. 아, 진짜 소리로만으로도 알 수 있구나. 이 부분은 몰랐어요. 그럼 이어서 제가 배터리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배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배터리가 겨울철에 기온이 낮았을 때는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가방전율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터리도 자기가 최상치로 낼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보통 한 20도? 그래서 한 20 몇 도? 25도? 그 정도 사이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은 자기 본 컨디션을 다 발휘할 수 없잖아요. 배터리도 똑같이 그 기온보다 너무 낮아지거나 너무 높아지면 자기의 힘을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닳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직접적인 기온을 닿지 않게끔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해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뭐 주행을 안 하신다고 해도 핸드폰 배터리도 안 쓴다고 배터리가 또 닳는 것처럼 차량도 안 쓴다고 배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쓰셔도 중간중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 정도 아이들로 해서 충전을 시켜주는 게 배터리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구나.
정말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차량도 진짜 꾸준히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저희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입고하시면 기본적으로 배터리 상태나 이런 것도 다 봐드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교환이 필요해 보이는 정도까지 수치가 내려왔다 싶으면 이제 고지해드리고 교환하실 건 이제 고객님이 판단해서 좀 더 타시겠다면 타시고 아니다 교환하겠다면 교환해드리고 하죠. 사실 서비스센터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또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 포르쉐가 아픈데 얘가 어디가 아픈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센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방문은 필수다. 가장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배터리 교체 주기가 있을까요? 보통 소모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소모품이잖아요. 네. 배터리든 패드든 소모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고객님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매일 주행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주행하시는 분도 있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면서 버릇처럼 브레이크를 밟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패드가 아무래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모가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만약에 10,000km를 타도 어느 분은 거의 패드가 새 건데 어느 분은 뭐 거의 반 이상 달아있고 이런 거랑 똑같이 배터리도 얼마나 자주 주행하고 얼마나 좀 기온 변화도 없고 잘 보관을 잘 했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배터리에 보면은 몇 년, 몇 주 차에 생산됐는지 배터리가 찍혀 있어요. 단자에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이렇게 교환할 때쯤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3년, 4년 지난 배터리들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타이어 할 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었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배터리 단자에도 몇 년씩 몇 주 차에 생산된 날짜가 찍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이어도 똑같이 보시면 숫자 4개가 있어요. 동그란 원 안에. 그러면 보통 뭐 24, 24 이렇게 돼 있다면 뒤에가 연도고 앞에가 주차예요. 그러면 24년도 24주 차에 만들어진 타이어다. 이런 걸 보고 고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고 새 거 같아 보여도 그 숫자를 보고 지금 25년이니까 2419 그러면 6년이 된 거잖아요. 뒤에 두 숫자가 연도니까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니까 그럼 보통 저희가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잡아요. 최대 한도를. 그리고 최대 한도를. 예,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잡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실 때 팁도 그런 날짜를 봐서 아무리 타이어가 멀쩡해 보여도 6년이 다가온다 싶으면 교환하시는 걸 권장하죠. 타이어 호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머 타이어를 타다가 이제 윈터 타이어 탈 시즌이 되면은 센터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윈터 타이어로 교체해드리고 그 서머 타이어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보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예, 다 이렇게 포장해서 주기해서 보관해놨다가 다음 이제 봄이 다가오고 이제 날이 따뜻해질 때쯤 다시 윈터 타이어를 서머 타이어로 교체해서 그 윈터 타이어 또 보관을 해줘요. 겨울 때까지. 진짜요? 이거 너무 좋은 게 왜냐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싶지만 사실 이게 보관하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맞아요. 이거 부피가 커서 사실 이제 맡겨주시면 그냥 저희가 다 타이어 같은 것도 점검해서 이제 보관해놓은 타이어를 이제 교환 시기가 왔다 이제 꺼낼 때 외관 체크 한번 하고 연식 한번 확인해서 이 정도는 교환하셔야 된다 아니면 타셔도 된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교환 진행해주고 네. 그것도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더 확실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확실한 차량 관리 팁은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면 또 확실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워셔액을 냉각수통에 넣으신다던가 뭐 냉각수를 엔진 오일에 부으신다던가 이런 경우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오일에다가 물을 부으신 거예요. 냉각수 보충한다고. 왜? 그러니까 계속 부었는데 이제 목장이니까 찼겠죠? 그럼 이제 닫고 탔는데 이게 물이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겨울이니까 기온이 낮아져서 물이 얼 거예요. 그럼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오일팬을 깨고 아 얼어서 저 처음 들어요. 그게 있었어요 최근에. 엄청 대사고가 돼버려요. 네, 진짜 큰 일이 벌어졌죠. 진짜 큰. 네, 그래서 뭐든 보충하실 일 있으면 꼭 그 뚜껑에 보통 그 그림이 있어요. 나 엔진 오일이야, 워셔액이야, 냉각수야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너스 매뉴얼이 차량에 다 구비되어 있는 차량도 있는데 요즘 차들은 이제 그 포르쉐 차들 중앙에 PCM이라는 그 중앙 화면에 매뉴얼이 다 전자 매뉴얼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위치 잘 알려주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서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제 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잘 알아보셔서 이제 알맞은 곳에 빗기류를 주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네. 냉각수 같은 경우 자기가 봤을 때 줄어드는 게 보이거나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보충하고 좀 더 타야겠다고 물을 붓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붓다 보면은 이게 한도가 있어요. 왜냐면 냉각수에는 비중이 있어요. 내가 몇 도까지 안 올 수 있어 라는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5도까지는 버틸 수 있게끔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물을 붓다 보면은 그 기준이 점점 높아져요. 마이너스 20도, 15도, 10도 이렇게 해서 보면 저희 나라는 10도 이하로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 냉각계통이 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보충 뭐 한두 번 정도는 하시고 타는데 계속 보충만 하시고 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급한 상황에서 냉각수 부족 경고등을 띄웠는데 내가 직접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땐 이제 생수보다는 수돗물을 꼭 넣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생수는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네, 엔진이나 이런 부품들을 부식을 시켜요. 근데 네, 정말 어쩔 수 없다 싶으면 이제 생수를 얼른 넣고 이제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냉각수 교환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이 테크니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무슨 과정들이 따로 있나요?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기능사부터 시작하고요. 네. 정비 기능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뭐 기능장, 기술사 아니면 번외로 그린 전동 자동차라는 자격증도 생겼고 보험사 쪽에 손해사정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네요. 네. 그럼 대리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혹시 좀 개인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인데 네. 어느 정도의 영역을 지금 정비 산업기사 가지고 있고요. 기능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 공인 자격증 말고도 네. 브랜드마다도 레벨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브론즈, 실버, 네. 골드 네. 이렇게 있는데 역시 이분께서는 골드. 골드 네. 끝을 봤죠.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몇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손이시구나. 저희 센터에도 테크니션이 3, 40명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골드가 10 안 돼요. 4, 5?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분.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멋있습니다. 거기다 전기차 권위자까지. 권위자까지. 김진수 대리님은 이름을 좀 외워놔야 될 것 네. 같아요. 포르쉐를 100%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선 E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량 그 최대 충전량을 이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객님이 직접 PCM에서 몇 %까지 난 충전을 진행하겠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충전 프로필이라는 메뉴에 네, 그런 기능을 조금 활용하시면 배터리를 조금 오래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이거는 포르쉐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차들의 브랜드의 차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차일드락이라고 네. 차일드락 설정을 해놓으면 뒷좌석에서 안쪽에서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런 건들로 입고가 많이 돼요. 사실 기능적으로 고장난 건 아닌데 이런 설정 문제로 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50%밖에 충전이 안 돼. 내 차 갑자기 뒷좌석에서 문이 안 열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입고도 되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나 한번 보면 그런 설정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고되시는 고객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설정들일 뿐인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맞아요. 입고까지 되는 상황이 네. 생기니까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포르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혹시 스티어링 휠 열선 네. 스위치가 포르쉐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 타이칸을 시승을 해봤고 또 서킷에서 타봤는데 스티어링 휠 어딘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예, 있을까요? 보통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 포르쉐는 핸들 중앙 6시 방향 안에 숨겨져 있어요, 버튼이.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게 넣어서 예,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은 켜지게끔 뭐 그런 사소한 것도 모르셔서 문의하는 경우도 있죠. 아, 이거 맞아요. 저는 무조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도대체 열선이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게 어딨나요? 이렇게 약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화로 이제 어디 있다라고 답변 드리면 아 여기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죠?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시기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00km, 네네네. 뭐 중간 정기 점검은 2년에 이제 3만 km,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3년에 6만 km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주기가 도달하면 서비스 점검 시기를 메시지로 띄워주고 뭐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셰시 아니면 전기 쪽에 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항상 이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서 견인 입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운행이 가능하다면 직접 타고 오셔도 네. 그렇구나.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네요. 제가 이렇게 뭐 봐주는 것보다 먼저 말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냥 듣고 해주기만 하면 된다. 네. 뭐 며칠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걸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경고를 띄워주지 않아도 저희 그 PCM 네. 화면에서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몇 킬로를 더 뛸 수 있고 며칠을 더 탈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 주기가 떴을 때 꼭 들어오셔서 필요한 부분을 교환을 받으셔야 차량을 더 건강한 상태로 오래 타실 수 있죠. 다음은 EV 차량 관리 팁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여기 분당 서비스센터도 큰 서비스센터인 만큼 전기 차량에 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오는 문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에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원래는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주행거리가 떨어진 것 같다.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DC 충전 빠르게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고 완속으로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DC 충전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완속 충전을 병행하시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완속 충전을 하고 차를 잠가두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밸런싱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행거리나 효율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것도 진짜 그 또한 하나의 관리 팁이겠네요.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 완속 충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가 항상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냉각수 온도를 이제 30에서 60도 사이로 포르쉐에서는 BMC라고 하거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컨트롤 유닛이 항상 30도에서 60도 레인지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고 능동적인 유지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가 과열이나 관행되는 걸 방지하고 또 최적의 퍼포먼스를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오 그렇구나. 고전압 배터리는 12V 배터리와 다르게 12V 배터리는 뭐 뜨거울 때 식혀준다든지 차가울 때 데펴준다든지 최고 효율의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없지만 고전압 배터리는 아무래도 민감하고 온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균등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냉각수나 이런 걸 통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BCM? BMC. BMC가 어쨌든 약자잖아요. 그걸 진짜 영어를 너무 잘하시던데 혹시 SSCL의 뜻을 아시나요? SSCL이 네. 어떤 네 거였죠? 맞아요. 어떤 거에 약자인지 혹시나 뭔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LTD의 우와! 약자입니다. 가장 설명해 주셔야죠. 어떤 분이시죠? 이 EV 업계 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거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죠? 저희 김진수 대리님은 아 네. 한국 내에서는 최고의 전기차 권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분당 센터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는 센터거든요. 아 그쵸. 또 큰 규모를 자랑한 것만큼 굉장히 많은 또 전기 차량들이 입고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하신다고. 저희가 만약에 고전압 전문가가 6명이다 치면 이 친구가 한 50%는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그렇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까지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복장, 장비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받고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레벨이 있어야 돼요, 전기차도. HVE라고 하이 볼테이지 익스퍼트 해가지고 전문가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배터리와 내연기관 배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배터리 좀 추가적으로 따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기차에도 12V 배터리가 따로 장착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랑 좀 다른 건 내연기관은 엔진 시동이 걸려 있을 때 발전기가 전압을 생성해서 배터리로 이제 충전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주행하면 좋다. 네, 말씀해 주셨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압을 가져다가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가 충전이 돼 있다면 12V 배터리는 항상 능동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분당 서비스센터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맞아요. 오래된 만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테크니션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엄청 많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된 게 있어요. 일반 수리만 하는 팀이 3팀이 있고 좀 더 약간 난해하고 진짜 좀 처음 겪어보는 증상이나 뭐 이런 건 답이 없는 네. 그런 걸 위주로 하는 진단반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클래식카도 많이 오너분들이 많다 보니까 클래식카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클래식 테크니션이 또 있어요. 그런 세분화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비를 받을 수 있고 세분화로 인한 연계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또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하이볼테이지 베이, 하이볼테이지 수리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스페셜한 차량들, 뭐 918 스파이더라든가 까레라 GT 같은 차량들을 이제 수리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 전문 테크니션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서, 이제 사고 수리 쪽에서는 이제 황금, 도자, 사고 수리 일반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소위 말하면 뭔가 수리 한다고 이걸 딱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 이렇게 세분화되어갖고 딱 팀이 또 전문적으로 나뉘다 보니까는 네. 보다 완벽한 수리를 해서 딱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긴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존재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이 계신가요? 고친 수리건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했던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옵션을 이제 미처 선택하지 못하신 고객들이 추가로 장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 파트를 이제 텍힌먼트 파트라고 하는데, 그 고객님은 트레일러나 뭘 이제 캠핑카나 이런 네네. 거를 끌고 다니시려고 했었던지 트레일러 히치를 이제 장착을 의뢰하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몇 번 해봤던 작업이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조금 빨리 끝내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꼼꼼하게 했지만 좀 빠르게 해서 이제 차를 끌고 직접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차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오시더니 핸드폰을 끌면서 와 개쩐다 이러면서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와,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뭐 이 맛에 일하지 하면서 이제 다시 일하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뭔가를 해드렸을 때 그 오는 성취감과 이 뿌듯함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차를 고친다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고쳐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못했을 때는 욕도 많이 먹고 혼나기도 하고 고객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쳐드리려고 하고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알아주실 때 이제 저희는 더 기쁜 거죠. GT3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진 오일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보통 1리터예요. 1리터로 이게 용량 조정이 가능한데, GT3는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가 0.5리터예요. 그래서 이 오일 양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GT3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맥시멈으로 맞추면 안 돼요. 이게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맞추 나가면, 이런 GT3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달리는 용으로 하다 보니까 과한 열이 발생하면서 오일이 팽창하면 오일 레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고등이 떠요. 오일 레벨을 맞춰서 나가는데 나 오일 많아 하면서 경고등을 띄워버려요. 그래서 GT3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을 살짝 낮게 뭐 한 75% 정도만 채워준다? 그 느낌으로 채워드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안 넣어드리려고 안 넣어드린 게 아니고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어쨌든 경험자만이 나올 수 있는 노하우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팁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 포르쉐 고객님들과도 소통의 길이 열린 것 같아서 뭔가 좋은 기회가 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이시다 뭔가 되게 그런 게 느껴져요. 또 촬영 같은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고 며칠 전부터 주말부터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윤수님이 더 떠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에 제가 긴장이 많이 풀렸고요. 아,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이 두 분의 긴장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 유튜버 분이 떨고 계신 분이 이게 내가 정상이구나 라고 느껴서 이제 더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 윤석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또 이런 촬영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에피소드, 더 많은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꿀팁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더 많은 팁들을 주실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SSCL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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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적으로 SSCL 앱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걸 다 여쭤봤지만 포르쉐 실제 오너분들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앱 안에 오너스 팁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업데이트 해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그뿐만 아니고 시승 신청 또는 이제 서비스 센터의 위치, 전화번호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앱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